Hello everyone, I'm Jeannie. 이 시간에는 분사, participl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라고 할 때 우리는 자주 현재 분사라든지 과거 분사 이런 표현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또 어떤 쓰임으로 문장에서 쓰여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그렇다고 하면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를 꾸며주고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걸 명사 수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보충하는 말, complement. 자,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보어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뉘죠. 복잡합니다. 자, 보어는 주격 보어 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subjective complement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objective complement. 자,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무엇으로 이런 분사를 만들 수 있느냐?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되면 볼까요? 자, 동사 verb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사표 기억나시죠? 현재 동사 원형, 그리고 과거,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 분사는 기본적인 규칙 동사의 경우에 ed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play, played, played 세 번째 줄이죠. 그리고 또 go, went, gone 할 때 이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그 불규칙 동사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거 분사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이 찍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자, 볼게요. falling leaves. 그리고 fall, fell, fallen.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를 써보겠습니다. fallen leaves. falling leaves, fallen leaves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falling leaves 하면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들이에요. fallen leaves 이미 떨어져서 바닥에 깔려 있는 이미 떨어짐을 당한 그런 잎사귀들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놀라움을 주는 소식, 그리고 그 소식에 놀라움을 느낀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놀라움을 주는 소식, surprising news. 역시 surprising, 놀라움을 주는, 놀라움을 일으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놀라움을 느낀 사람들 볼게요. surprised people. 놀라움을,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ing를 붙인 현재 분사와 또 과거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의 제일 첫 번째 예,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주격 보호와 또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한번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격 보호 돼 있었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 주격 보호의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She is amazing. 그녀는 이다. amazing. 놀라움을 준다. 놀라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과거 분사를 이용하면 어떤 예문이 될까요? She is amazed. 자, 그녀는 이다, 어떠하다, 놀라움을 느낀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mazing,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주어가 어떠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의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she made the speech amazing. more amazing. amazing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만들었다. 무엇을?
그 연설을, the speech를 어떻게 amazing하게, 놀랍게 만들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죠. 자, 그녀는 만들었다 스피치를 amazing. 무엇이 amazing한가요? The speech,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e speech가 아주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 분사의 예를 들어서 비슷한 유형이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made, 이번에는 청중들을 놀라움 느끼게 만들어 볼까요? She made the audience amazed. 이 문장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녀는 만들었다. 무엇을? 청중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나요? amazed, 놀라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진행의 역할을 합니다. 진행. 누군가가 묻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m writing a letter. 나 편지 쓰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써볼게요. I'm writing a letter.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얘가 진행이면 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료. 자, 완료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현재 완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셨다면 라이크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자, 완료 써볼게요. 나는 편지를 지금 막 썼어. I have written a letter.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writing 쓰는 중이야 진행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I have written 완료. 나 지금 편지 썼어. 막 썼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분사는 진행, 과거 분사는 완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주격보의 예를 들었을 때 she is amazing, she is amazed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 외에도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 그래서 그녀가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떨어지고 있는 낙엽들입니다. 자, 그럼 과거 분사는 she is amazed by something. 무엇인가에 의해서 놀라움을 느낀다. 또는 fallen leaves에서 이미 떨어져서 밑에 깔려있는 잎사귀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완료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분사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무엇 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능동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감정을 일으킨다 해서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끝났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수동은 뭐뭐가 되어진 무엇이 당한 입장이 되어 감정을 느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I have written a letter 했습니다. 수동의 의미 문장 한 번만 더 써볼게요. A letter has been written by me. 나에 의해서 편지가 쓰여졌다 했어요. been written. 그래서 이 주어가 당하는 입장이 되었죠. 분사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저 춤추는 소녀를 보아라. Look at the dancing girl. Look at the dancing girl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dancing 이 girl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Look at the dancing on the stage girl 이렇게 될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dancing girl 할 때는 dancing이라고 하는 이 분사가 girl 앞에 와서 춤추고 있는 소녀, 춤추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와, 소녀를 꾸며주려고 하니까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고 좀 길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꾸며주는 말이 단순한 girl,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휴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Look at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되는 겁니다. Look at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길어진 이 형용사구, 그러니까 분사구가 꾸며주는 명사의 뒤로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재 분사를 보니까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로서 뭐뭐하는 중이다, 무엇 감정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He is riding a bike. 어떻게 되나요? 그는 타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마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riding, 여기서의 riding은 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 분사처럼 사용이 돼서 뭐하는 중이다 라고 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시면 His hobby is riding a bike. 그의 취미는 his hobby 이다. 무엇이다? riding a bike. 우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의 취미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서는 뭐뭐하는 중이다, is riding 이라고 하면서 뭐뭐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his hobby is riding a bike, 여기서는 타는 것이다 라고 동명사로 사용이 되어진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어떤 때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사용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무엇하고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문을 더 볼까요? 자, 제가 써두었습니다. 볼게요. swimming man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wimming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분사이겠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A swimming pool 이라고 했습니다. 수영하고 있는 pool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a pool for swimm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pool for swimming. pool은 pool인데 어떤 것인가요?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를 위한 pool이 되는 것이죠. 예문을 몇 개만 더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a sleeping baby 그리고 여기는 a sleeping pill 이라고 했습니다. A sleeping baby는 잠자고 있는 아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a sleeping pill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pill은 알약을 얘기하는데요. 잠자기를 위한 알약이 됩니다. 수면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a sleeping baby 하면은 잠자고 있는 아기 현재 분사 형용사로서 baby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sleeping pill 할 때는 동명사로 사용이 된 ing 형태로서 pill, 알약, for sleeping, 잠자기를 위한 알약 이렇게 됩니다. sleep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들어보면 a sleeping bag 무엇일까요? A bag for sleeping, 잠자기, 수면을 위한 가방입니다. 침낭이죠. 그리고 a sleeping train, 잠자고 있는 기차 아니겠죠. A train for sleeping. 유럽 배낭 여행을 가보면 모든 나라들이 철도로 잘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쿠셋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차 안에서 침대가 구비되어져 있어서 승객들이 잠도 잘 수 있고, 왜냐면 장시간 1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잠을 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기차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a sleeping train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또 동명사의 ing로 사용이 된 경우를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A waiting room, a room for waiting. 기다리기를 위한 방이에요. 대기실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 경우도 있을 거예요. Dancing shoes, shoes for dancing. 춤추기를 위한 신발. 그래서 무용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unning shoes 그것도 마찬가지겠군요.
분사구문 1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현재 분사는 ing, 동사에 ing를 붙여서 진행, 무엇 하는 중이다. 그리고 감정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동사표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동사 원형, 과거, 과거 분사 이 세 번째 줄에 해당되면서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ed를 동사 뒤에 붙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불규칙 동사, 자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가 다 형태가 다른 형태를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past participle 이 바로 이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have pp 혹은 has pp와 함께 그런 형태로 쓰여지면서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또 비동사 놓고 pp 놓으면서 비동사의 과거 분사 넣으면서 수동의 의미로 뭐뭐가 되어지다,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문을 들었던 그 예문 중에 she's amazing 이란 단어와 she's amazed 라는 이 문장들을 통해서 ing를 붙이면 감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pp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되면 감정을 느끼고 일으키고 느끼고 하는 그런 동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terest 흥미를 주다, excite 흥분감을 주다, move 감동을 일으키다, bore 지루함을 주다, tire 피곤함을 주다, shock 충격을 주다, disappoint 실망감을 주다, depress 우울함을 주다, satisfy 만족감을 주다, confuse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다, 혼란시키다. 자, 이러한 동사들을 가지고 10개 정도 되는데요. ing를 붙여보고 또 pp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ing 흥미를 줘요. interested 흥미를 느껴요. exciting 흥분감을 줘요. excited 흥분감을 느껴요. moving 감동을 줘요. moved 감동을 느껴요. boring 지루함을 줘요. bored 지루함을 느껴요. tiring 피곤함을 줘요. tired 피곤함을 느껴요. shocking 놀라움을 줍니다. shocked 놀라움을 느껴요. disappointing 실망감을 줘요.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껴요. depressing 우울함을 일으킵니다. The weather is depressing. I am depressed. 난 우울함을 느껴. The job is satisfying. 자, 그 일은 만족감을 준다. I am satisfied.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It is confusing. 혼란스러움을 준다. I am confused. 난 모르겠어 혼란을 느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분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사 2탄, 분사 구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하루에 한 번씩은 내 자신에게 수고 많았어,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이크 눌러준 고군, 장군, 최양, 땡큐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눌러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Have a nice day.